시간입니다. 우리 12주차, 13주차는 우리 그 전반적인 강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갈 거고요. 14주차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약 및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14주차는 이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과제로 대체를 할지 학교에 가서 대면으로 이제 시험 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또 마지막 또 이렇게 그 12주차면 거의 또 3분의 2를 지나서 이제 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수업은 3시간 남았네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도 이제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준비하는 시간도 더 걸리고 힘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하는 시간 돼서 나름대로 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온라인 수업이 잘만 활용하면 더 이제 효과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일을 막 산만하게 하다 보면 또 집중하기가 또 힘들어지고 또 효과성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잘 이걸 지혜롭게 잘 참여를 해서 그냥 하는 거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도 2학기 때는 만나서 여러분들 같이 또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분들은 이제 4학년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도 4학기 연속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래도 그냥 이번에도 계속 만날 수 있나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간은 13장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빈곤론 수업의 일환으로, 물론 사회보장 시스템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의 큰 섹션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퍼블릭 어시스트, 그러니까 공적인 부조라고 하죠. 이제 주체가 국가가 도와주는 체계로서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조세에 의한 어떤 지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목차를 한번 볼까요? 자, 공공부조의 개념, 그다음에 공공부조의 필요성 및 목적 및 의의, 그다음에 공공부조의 특징, 그다음에 공공부조의 대상, 그리고 공공부조의 급여, 그다음에 운영과 재정,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공공부조가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와 유사한 개념이 이제 바로 Public Assistance. 자, 뭐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 공공부조라는 말이죠. 사실 빈민층을 위한 대표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선별적인 복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복지, 그리고 자녀적인 복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부조는 사회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공공을 이제 퍼블릭, 이제 또 소셜 어시스턴스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체가 되는 어시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공공부조를 복지랑 거의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죠. 자, 뭐냐면 미국은 이제 보편적 복지의 또 제도적 복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국가고 또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복지는 이제 반복지적인 정책으로, 이제 뭐 복지를 꼭 반대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복지를 친근하게 어떤 복지적인 성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 급여 같은 경우는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의료 급여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 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공부조는 그냥 복지랑 동일시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0년도 이제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그 국가 및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생활 유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최저생활 보장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최저생활 보장에 대한 걸 얘기하다가 요즘은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나요? 복지기준선. 자,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정도만 생활을 하고 열등처우 원칙에 의해서 너는 생계를 보장을 하되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세금에 의해서 자기가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못하게 열등한 처우의 원칙에 의해서 그 밑에서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선에서만 도움을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용어를 정리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공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라. Public Assist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사회보장을 큰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수업에는 또 사회보장론 시간도 있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이 있고요. 또 만약에 공적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거의 동일시한 개념으로 사실 볼 수 있는데요. 자, 사회보험은 각출에 의해서 보편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 보장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그쵸?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치 상태에 놓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보험금을 국가가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는 이제 소득보장의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 정책의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고요. 여기서 잘못됐네요. 산재보험이라 장기요양보험, 그렇죠? 장기요양 보험 퍼센테이지의 8%를 또 우리 장기요양 보험의 요율로 적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들고 싶어서 들고 들기 싫어서 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 보험의 주체가 돼서 공단을 설립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건강보험을 운영을 하면서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장기요양센터를 또 부설로 같이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재정은 분리돼서 운영되죠. 자, 그래서 노인의 수발과 어떤 돌봄을 이제 지원하는 어떤 업무들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들의 건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공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각 징수를 합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뭐 반정노식을 지원을 하고 산재는 완전히 온전하게 국가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고용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개인이 그 금액을 다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사회보험을 부담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빈곤론 시간에서 가장 우리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 공공부조겠죠? 공공부조는 이제 이렇게 소득에 의해서 일정한 소득의 각출에 의한 어떤 비율이 아니라 이 절대 빈곤선 밑에 있는 자 상위 1%부터 1부터 뭐 5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했을 때 절대 빈곤선은 뭐라 그랬죠? 중위소득 가운데 있는 2,500만 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액수의 몇 퍼센트? 60% 정도에 있는 사람 액수를 따졌을 때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밑에 비율을 절대 빈곤선 여기가 들어가는 전체 비율에 들어가는 이 비율을 절대 빈곤율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고 책정해 놓고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시에는 이런 대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급여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그 급여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교육급여, 뭐 장제급여, 해상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양한 이제 생계급여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실은 의료보장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주거급여 들어가고요. 이제 이 빈곤선 밑에 절대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로 도와주는 어떤 국가의 부조를 어시스트를 뭐라고 하고요? 공공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제 보편적인 복지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뭐 1부터 100까지 뭐 5천몇 명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특히 노인복지면 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든지 노인복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노인들이면 노인복지, 아동이면 아동복지, 또 장애인 장애인복지 복지관, 또 활동 보조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감면을 해준다, 교통 감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 보조인 사업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은 크게 묶어서 뭡니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 세 가지라는데 우리는 빈곤에 관련된 거니까
절대 빈곤선 중위소득의 이제 60%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이제 서비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공공부조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빈곤론이기 때문에 이 계층에 대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던 내용들과 이제 얘기했을 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뭐가 다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자녀적인 복지가 아니라 제도적인 모든 보편적인 서비스의 개념으로서 징수를 하고요. 공공부조는 아주 선별되게 복지에 아주 가장 힘들어하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때 자녀적이고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은 급여의 양을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일정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딱 들어올 금액만 나갈 금액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공공부조는 그때그때 나갈 수 있는 대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가의 재난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급하게 나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의 양을 예상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 공공부조는 이제 가장 이걸 무조건 외우세요. 자, 뭐를 기초로 한다? 욕구 자산 조사를 기본적으로 한다. 자, 뭐냐면 내가 월급이 없고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뭐 건물이 크게 부동산이 있거나 또한 지방에 땅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공공부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득이 이제 인컴 정해진 월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그 지급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자산가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근데 사회보험은 자기 기부에 대해서 이제 받기 때문에 이제 자산 조사는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은 지정된 조세,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 급여에서 9%, 그중에서 내가 4.5%, 사용자가 4.9%라고 지정된 조세, 또 이제 나머지를 이제 기여금, 국가의 세금으로 이제 운영되는데, 공공부조는 전액 이제 정부의 어떤 일반 조세로 충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모든 참여자가 피보험자이고 모든 참여자가 피보험자이고 시점부터 일부가 수혜자, 특정한 시점부터 일부만 수혜자가 된다. 국민연금이 바로 이렇죠. 젊었을 때도 다 되지만 65세 될 때부터 받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은 낙인이 아니라 권리로서.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낙인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이제 명칭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는 낙인이 공공부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회보험은 낙인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실업을 했을 때 또 실업에 대한 지원금인 거죠. 다시 원상태로 이제 일반인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지원금의 형태를 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거택보호 대상자, 완전히 그냥 집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지원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시생계 보호자들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원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보험은 또한 법적인 권리성이 강하다, 구체적이다, 강제 진술을 하기 때문에 강제보험, 만약 건강보험 체납하게 되면 또 이게 강제 세금을 강제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보험료가 몇 년치가 미납이 돼서 나중에 이제 추심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공공부조는 법적 권리성이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가 가능하고 수직적 재분배도 가능하다. 이제 뭐냐면 이제 계층 안에서도 이제 배분이 가능하고 수직적 사회적 계층 안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를 맞더라도 똑같이 맞죠? 근데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달라요. 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수직적인 이제
재배분도 소득의 재분배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대신 이제 공공부조는 이제 그 생활보호 대상자,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다 보니까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공부조의 필요성과 목적을 보시면 공공부조 필요성은 사회보험이나 기타 관련된 일을 통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급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층에게는 이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했을 때 중위소득 50%에 이제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충적인 소득급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생활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이제 공공부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일부 개인과 가족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 탓에 최저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맥락이 있죠. 자, 여러 가지 아까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종적인 어떤 빈곤, 여성의 빈곤, 또 장애인의 빈곤, 또 노인의 빈곤, 여러 가지 이제 빈곤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유형별로, 어떤 계층별로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최저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이제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개인적 유인과 성격 결함을 가지고 있는 탓에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근로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 탓, 또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장애인 문제 때문에 그 사회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농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제 나름대로 참여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공부조는 이제 사회보험과 더불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사회보장제도는 무조건 외우라고요. 자, 첫 번째 사회보험, 두 번째 뭐라고요? 공공부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더 뭐가 있다 그랬죠? 사회복지 서비스. 자, 그건 무형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도는 사회보험과 지금 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부조는 예전에 중세시대에서 이제 우리 엘리자베스 부인법 설명드렸죠? 그때부터 이제 가난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조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깊고요. 그다음에 취약층을 도와주는 역할. 지금처럼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이제 기본소득 이제 할 때 지자체별로 이제 프리랜서들 이제 특수 고용직들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공공부조는 꾸준히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 사회 기본 연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연대 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예전에는 장애인을 도와줄 필요 없겠죠. 왜냐면 중세시대만 해도 천벌을 받은 사람들,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구조적이고 사회적 환경 때문에 장애를 갖고 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선천적 장애인보다는 후천적 장애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한다. 이 사회의 기본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제 저소득층 대상이 많고요. 중요한 건 요거 기억하십시오. 자산조사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 왜냐면 소득은 얼마 없지만 이제 자산이 많은 경우는 사실은 도와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의 일반 세금에서 이제 정부의 세금, 국세, 우리가 내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그렇죠? 그런 세금에 의해서 대부분 충당이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은 아까 우리 설명에서 그 앞에 장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공공부조는 절대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을 중위소득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벌써 선을 긋죠. 선을 긋고 벌써 이제 제가 막 선을 긋고 막 표시까지 합니다. 표시까지 하면서 뭐죠? 스티그마, 낙인이 되는 거죠.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하면서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부주는 오명, 스티그마, 낙인이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낙인과 관련이 있고요. 그쵸? 수치스러운 감정치를 이제 상실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당연히 그 수치스러움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공부조 급여에서 낙인이 따르게 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자산주사는 빈곤층을 규정하기 때문에 너 빈곤층 예전에는 우리 학습자 중에서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집에 냉장고가 몇 대 있나요? 또 집안에 또 차 있는 사람, 텔레비 있는 사람 조사했었죠, 그렇죠? 그 자체가 약간 낙인이죠. 공공부조 급여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적으면서도 우리는 국가는 되게 도와준다는 생색을 내죠. 자 그래서 공공부조를 받는 것이 오명을 가진다는 사실은 스티그마를 가진다는 사실은 수급자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스티그마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급여, 이제 교육비를 안 받는데 사실은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급여를 모든 아동들한테 지급을 하고 낼 때는 똑같이 내게끔 하는 것이죠. 너는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넌 내지 마, 넌 안 내도 돼, 라고 자꾸 이제 낙인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우리 1차 1학기 등록금 내는 날입니다. 다 온라인으로 지급하세요, 내세요 하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내는 거죠. 감면이 대상이 아니라 대신 어차피 감면받을 대상에 대한 금액을 또 가정으로 이제 싸서 이걸 생활비 보태든 뭐 교육비 보태든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명을 남기지 않게끔 낙인을 찍히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진전을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설명을 드렸는데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의해서 계층을 나누죠.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 사실은 뭐 구제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산가들에 의한 어떤 그런 제도라고도 사실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는 벌써 한 500년 이상이 500년에 700년 이상이 되는 어떤 부조가 공공부조의 개념이 한 500년에 700년 이상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자, 이 자산투자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통해서 이제 공공부조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나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공부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냐면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공부조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이건 뭐냐면 국가가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면 뭐 노인이 있다고 하지만 뭐 1년에 10억씩 버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부양 의무에 대한 책임을 밀어서 수급권에서 탈락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 무조건 그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못 받을 경우 근데 아들이 이제 급여를 이제 사적으로 이제 잘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를 지원 안 하게 되면 사실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양 의무자 제도를 단계별로 폐지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부양 의무자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빈곤할 수 있어도 그렇게 수급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데 이것도 단계별로 사실은 저희 학대 노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소득에 따라 학대를 하거나 안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정형 뭐 어떤 심리적인 정상적인 문제 때문에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이제 자식이 돈이 있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데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제 자산조사가 아니라 이제 부양부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수급비 책정을 해달라고 제가 제도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주민센터에. 근데 요즘은 그런 데서 이제 부양부자 폐지되면서 이제 종종 어르신들이 이제 부양 의무를 통해서 보호자들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제 수급권자가 돼서 공공부조를 받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상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자이기 때문에 받는 계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자활 대상자, 차상위 계층, 갑작은 어떤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우발적인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제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공공부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공공부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급여를 받지 않는 문제는 공공부조 급여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송파 세모녀 같은 경우죠. 지금도 이제 아이러니한 건 충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이게 정보가 없어서 이 수급비를 안 받은 건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은 건지 이런 신청을 안 해서 이제 안 한 이유가 어떤 낙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공부조를 실제로 받는 사람의 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결국 스스로 안 받는다는 거죠. 이런 낙인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이런 개인적인 권리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해외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소득 자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청이 대상이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급여의 형태는 이제 보시면 현물급여, 현금급여. 자, 이제 돈으로 지급하는 형태. 이런 어떤 김치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현물로 지급하는 형태. 그리고 또 이걸 뭐 롯데리아 쿠폰처럼 이제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하는 형태. 우리 긴급 재난소득에 받는 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물론 현금이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제한을 하죠. 이거는 현금급여이면서 현물급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죠? 기본 재난소득, 이거는 이제 현물급여이면서 현물급여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제공하는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뭐 20일에 제공되는 어떤 수급비처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시로, 지금처럼 긴급재난소득처럼 이제 문 국민이 받는 거 말고 또 특수고용직 어떤 그런 또 지자체별로 또 이렇게 계층들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임시적으로 부조하는 형태. 임시 부조가 가는 형태는 이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형태로 이제 지급되고요. 대출에 대해서 보증되는 형태로 이제 적은 이자나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형태. 또 이제 자활사업에 보면은 키움뱅크라고 있는데 월 10만 원씩을 이제 적립하면 3년이면 얼마죠? 360만 원이죠. 근데 360만 원을 다 납입하면 7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쵸? 굉장히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물질이 아닌 형태로 지급되기도 하고요. 의료부조, 의료급여 형태. 자, 의료 서비스 형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건강보험, 전국민은 아니지만 이제 의료부조 형태의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이제 의료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일정 2종의 대상으로 이제 지급되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빈곤층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또 빈곤이 다음 세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 있는 빈곤층을 온전하기 위해서 이제 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 기본적인 이제 일반 계층으로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급여 형태로 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것, 나중에 다음 3, 40대 구체적으로 주거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공공부조의 운영은 이제 결국 이제 일반적인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국가의 세금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산 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참 어려운 건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 또 개인적으로 이게 자산을 잘 숨겨놓는다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의 소득을 조사할 경우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그쵸 이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라는 부분도 있고 다 노출되지 않은 어떤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속속들이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면 신청률이 적을 수 있고 너무 융통성 있게 실시하면 부정 개입이 가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로 통해서 이제 공공부조가 신청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이 재정은 일반 조세 형태로 해서 목적세가 아니라 조세 형태로 충당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어떤 급여 형태는 이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경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자, 뭐 좀 이따 설명할 것 중에 이제 빠질 부분들은 이제 해상은 이제 그 아기 낳았을 때 일정액을 이제 지급하는 거, 한 30만 원 정도, 장제급여는 이제 한 50만 원 정도가 이제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설명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다음 3차 시대는 이제 급여 기본적인 그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공부조에 대한 급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